그래가지고 자기가 장악을 하는 걸로 했는데 불과 열흘도 안 걸렸다고. 이래는 시간이. 열흘도 안 걸렸어요. 열흘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듬해 대선이 갔을 때는 이때는 저기 뭐랄까 그 일정 정도의 어떤 그 그림자 권력으로서 아주 확고부당한 위상을 확립했을 것 같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의지하거나 매달리는 이런 어떤 그 종속 관계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요즘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명태균 씨가 마음만 먹으면 폭로할 수 있다는 것 100개? 뭐 100개라고 했습니까? 200개라고 했습니까? 200개라고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유, 저기 한 2,000개 되는데 그중에 공적인 것만 예. 공적 업무에 관한 것만 200개죠. 200개. 그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2,000개 중에 그러면 한두 개일 테고 공적인 200개 중에 그러면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왔다 또는 한두 개 나왔는데 이거 다 폭로하고 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하야하거나 탄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나와 있는 일종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자랑삼아 하던 것을 누군가 듣고 제가 오랫동안 취재했던 그 상황을 오늘 재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미스테리 극장처럼 재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공적인 200개 그리고 비공적인 걸 포함해서 2,000개가 있다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김종대 의원님과 제가 공유하는 것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죠. 딱 요맘때가 집권하고 한 이 정도 지난 때가 옛날에 2014년에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박관청 경정이 십상시라는 말 그래서 그 대통령 그 비공식 라인 동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쓰면서 거기서 십상시라는 말을 딱 박아버렸던. 네. 그렇게 해서 그 이런 어떤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거를 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보고서를 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관천이 아주 몰락을 했죠. 구속까지 됐으니까 이런 사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정윤회, 최순실 그때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게 이제 박관청 경정이 했던 얘기고 동아일보에 그 말이 터지면서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난리가? 그랬는데 그냥 개무시하다가 나중에 2년 뒤에 폭삭 무너진 거라고요. 2016년 탄핵에. 내가 보니까 결정적 순간이 온 거예요. 권력 구조가 지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은 뭐 유쾌한 비유는 아니겠지만은 최순실 정윤회와 같은 위치가 한때 있었다. 또는 그럴 만한 어떤 넘보는 수준까지 도달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대선 이후에는 그러면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냐. 지금 산단 문제 터지고 있죠. 또 오늘은 한겨레 신문에서 돈 문제까지 터뜨렸습니다. 대선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은 지금 드러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선 이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좀 더 나가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과연 실패한 로비로 끝나고 말았을까? 실패하기 전에 어떤 작업들을 용산을 향해 또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명태균이 부탁을 했을까?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여기까지 가면 사실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그 200가지의 공적인 일이 드러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략 한 3가지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6월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한 거. 네. 예. 두 번째는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 거꾸로 컷오프 예. 당한 거.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지금 터진 건 뭐냐 하면은 작년 3월에 그 창원 국가산업단지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거. 네. 지금 나오는 굵직굵직한 건 전부 대선이 끝나고 맞습니다. 벌어진 일이에요. 대선이 끝나고도 갖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더 큰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당선 네. 그리고 5월 취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 최소한 지난 4월 총선 전까지 분명히 엄청난 일을 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접근도 하고 있지 못하죠.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천공이 위냐 만공이 위냐 아니면 건진이 위냐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최초에 접근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상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만났을 때 또 명태균 대표가 했던 얘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조치 특별한 정치적 상황 이런 거 연결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빙산의 제일 봉우리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빙산의 일각이죠. 이건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축적돼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큰 프레임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 대략 세 가지 아닙니까? 공천 개입. 두 번째는 여론 조작. 세 번째는 국가 산업 단지. 그 어떤 이권이라고도 해도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축으로 명태균 의혹은 앞으로 전개가 될 거고 거기서 일단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명태균 씨는 이 세 가지는 다 부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풀어놓는 게 김 여사와 자기의 관계 이런 거는 하나씩 까요. 그러면서 저기들인 그 세 가지 의혹에서 본인이 빠져나가는 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본인의 생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모든 언론입니다. 이제 여러 언론에 나와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엊그저께는 이제 정규제 TV도 나오고 CBS 나오고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본인이 할 이야기를 다 합니다. TV조선도 직접 전화해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채널A도 나오고 정치인에게도 직접 전화해서 항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하통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입을 싹 닫게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은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이 더러워서 저 뭐가 새끼하고 못 더러워서야. 싸우겠다. 싸움이 안 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오늘 저 숨어버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더 이상 자극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항복선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항복선언이라고. 그렇게 판을 뒤흔들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숨어버립니다. 언론 인터뷰 계속하면서 본인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라고 항변하고 있고 오늘 이 방송도 당연히 명태균 대표가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연락을 취하면서 무언가 질문을 하는데 며칠 됐습니다. 아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스픽스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취재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밝히면서 본인이 어떤 의견과 생각을 주는지를 저도 이제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본인은 오히려 용산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용산은 어떻게 해야 되며 국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제 오늘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창원지검에 맡겨놓고 대검에서는 야야 서울로 가져오지 마. 창원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내팽겨 쳤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대검에서 관여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관여했냐? 부산이나 대구 쪽에 검사를 차출해서 이 사건에 투입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대검이 관여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정도도 조금 이제 검찰로부터의 명태균 씨한테 대한 압박은 약간 커진 건데 이 정도로도 명태균 씨는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렇게 대검으로 직접 사건을 가져올 때는 그때는 엄청나죠. 이제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조사받을 참고인들이 대부분 서울에 계시거든. 네. 이 많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창원 쪽은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한 거나 조사하고 또 뭐 정치자금법, 정치관계법 위반 이런 거나 조사하고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해야 하는 거는 전부 다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안이죠.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이건 폭탄 돌리기 같아서 가져오고 싶지를 않은 거야. 그렇다고 그냥 이 여론에 질타해서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대검이 개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수사 진영을 제대로 갖춰라. 여기까지 된 거야. 용산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코칭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용산의 기능은 지금 고장난 것 같습니다. 네. 속수무책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2019년에 개봉한 조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뉴욕을 무대로 해서 광대 그 주인공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완전히 짓밟히고 모멸감을 느껴서 악당으로 변해가는데 그거에 대중들이 환호하는 컬트 영화죠. 근데 지금 명태균 씨는 한국의 조커가 되고 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터뜨리고 무언가를 할 때마다 모든 언론이 가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저 받아 적게 할 준비가 되겠다. 이건 벌써 떴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영화의 장면하고 지금 똑같은 스토리로 간다. 그러면서 이 정치의 부조리한데 맞서는 인물로 돌변한다는 거야 이게. 모든 언론이 써주면서.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저 뻥이야 사기꾼이야 허풍이야 이 말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